미나상 고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 전화 일본어의 달인,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조승현입니다. 오늘부터 20강에 걸쳐서 저와 함께 비즈니스 전화 일본어에 관해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이 강좌의 특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저희 강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화 걸기, 전화 받기, 전화 연결하기, 메시지 남기기 받기와 같이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을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좌를 전부 수강하신 후에는 실전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전화 일본어의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즈니스 전화 일본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왠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 가지고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비즈니스 전화 일본어 표현 가운데서도 골라서 주요 5가지 표현만 하루에 익히신다면 별 무리 없이 쉽고 간단하게 공부하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비즈 전화 일본어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비즈니스 전화 일본어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비즈니스 전화 일본어를 잘하려면 쿠션 코토바라고 하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쿠션 말, 쿠션 언어 정도로 해석이 되는 이 쿠션 코토바는요. 자, 비즈니스 전화를 하다 보면 의뢰나 거절, 사과 등 꺼내기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할 때 바로 이러한 쿠션 코토바, 즉 쿠션 말을 넣어서 상대방에게 전해질 불쾌감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쿠션 코토바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쿠션 코토바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전화 일본어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이 쿠션 코토바를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쿠션 코토바 정말 다양한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례하겠습니다만에 해당되는 시츠레이 데스가 라든지 죄송합니다만에 해당되는 모시와케 아리마센가 라든지 혹은 스이마센가 라는 식으로 이 다양한 쿠션 코토바가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앞으로 20강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먼저 이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쿠션 코토바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표현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의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요 표현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주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전화통화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해도 될 그러한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전화를 받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우리도 전화를 받는데요. 자, 일본어로는 모시모시, 모시모시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모시모시라고 하는 표현은요,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 이유라는 동사의 겸양 표현인 모스라는 동사가 변하여 모시모시, 즉 여보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너무 쉬운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전화에서는 왠지 이 표현을 쓰지 않을 것 같지만, 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들리거나 혹은 좀 연결이 좀 불안한데 이럴 경우에도 우리 왜 여보세요? 라고 하면서 확인을 하잖아요. 바로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이 모시모시라고 하는 표현이므로 여러분 비즈니스 전화 일본어와는 조금 무관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에는 이 모시모시 모시모시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중간에 전화가 끊기거나 혹은 잘 안 들리거나 할 경우에는 이 모시모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요 표현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전화통화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거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업무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묻어난 표현을 쓰면서 자, 용건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본어로는 오이소가시 도코로失礼いたします.
오이소가시 도코로 시츠레이 이타시마스 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도 입버릇처럼 늘 비즈니스 석상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먼저 실례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먼저 이렇게 바쁘신 중에 해당되는 표현을 만들려면 먼저 바쁘다, 이소가시 라고 하는 표현을 떠올리셔야겠습니다. 자, 이 표현을요, 오이소가시 라고 해서 상대편이 바쁜 거기 때문에 앞에 오를 붙여서, 자, 오이소가시 도코로라고 하면 도코로, 우리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익히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만, 오이소가시 도코로라고 하면 바쁘신 곳, 즉 바쁘신데, 바쁘신 가운데, 뭐 바쁘신 중에 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레 이타시마스와 같은 경우는 본래 시레시마스라고 하여 실례합니다로 우리는 친숙한 이 표현입니다만, 이 시마스의 부분을요, 겸양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서, 즉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시마스를 이타시마스로 더 변화시켜 이렇게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바쁘신데 실례합니다, 즉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라는 뜻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 표현이니, 여러분들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발음을 하면서 이 문장 활용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오이소가시 도코로를 대신하여 오이소가시 나까 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만, 자, 도코로가 조금 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 그렇지만 사용 빈도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오이소가시 도코로, 오이소가시 나까 라고 이 두 가지를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죄송합니다에 해당되는 표현 스레 이타시마스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을 넣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모시와게 고자이마생 이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정중하게 즐겨 쓰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서요, 오이소가시 도코로 모시와게 고자이마생 이라든지, 혹은 뭐 황송합니다에 해당되는 교슈쿠 데스 라고 하는 이 표현 써서 오이소가시 도코로 교슈쿠 데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이 되겠는데요. 거래처에 처음 전화를 걸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래처에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들을 쓰고 계신가요? 자, 처음 전화드립니다만 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메테 오덴와 사시아게르 노 데스가, 하지메테 오덴와 사시아게르 노 데스가 라고 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덴와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전화라고 할 때 일본어의 덴와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비즈니스 석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명사조차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명사도 존경 표현으로 바꾸어서 활용을 한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전화라고 하는 단어 덴와인데요, 이렇게 덴와 앞에 오를 붙임으로 인해서 오덴와 조금 더 격식 있는 정중한 표현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명사의 존경 표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명사의 존경 표현을 만드는 방법 정리를 하고 가자면, 보통 한자어로 된 단어 앞에는 고를 붙입니다. 그리고 일본어, 순수 일본어로 된 단어 앞에는 오를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물과 같은 경우 미즈라고 하죠, 일본어로는. 그런데 이 물을 조금 정중하게 격식 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경우에라면 오미즈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가셨을 때 물 주십시오, 물 주세요 라고 할 때도 일본인들은 미즈 쿠다사이라고는 하지 않고 오미즈 쿠다사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러한 맥락으로, 자, 마찬가지인데요. 전화도 이렇게 상대편에게 정중하게 전화를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전화 앞에 마찬가지로 명사의 존경 표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자, then와 얼핏 보기에는 한자어로 된 것 같지만 전화와 같은 경우에는 오가 붙는다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제가 일단은 한자어 앞에는 고다, 순수 일본어 앞에는 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비즈니스 일본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오가 붙는지 고가 붙는지를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분을 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덴와라고 했는데요. 자, 전화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까지 존경 표현을 바꾸었다는 것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사시아게르라고 하는 표현, 자, 우리말에 드리다 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아게르라고 하여 주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겸양 표현이 바로 이 사시아게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에도 와타쿠시가 사시아게마스 라는 식으로 활용되는 이 표현, 여기서도 오덴와 사시아게르노 데스가 라고 하여 전화 드립니다만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노데스가 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우리도 왜 말끝을 흐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또 특히나 즐겨 쓰는 표현이 이 노데스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뒤에 문장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 노데스가만 나와도 우리도 왜 눈치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해당되는 하지메테를 넣어서 하지메테 오덴와 사시아게르노 데스가 라고 하면 처음 전화 드립니다만 이라고 해서 점점점,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 뭐 연결을 해야 될까요? 라든지 누구누구 담당자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한 문장들이 이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 거래처에 전화를 걸 때 쓰이는 표현이니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표현은 계속해서 입에 붙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네 번째 주요 표현을 보시겠는데요.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라고 하여 전화상으로 어쩔 수 없이 긴급히 아침 일찍 전화를 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본어로는 아사 하야쿠からすみません, 아사 하야쿠からすみません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아사 하야쿠からすみません어떻게 쓰였는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이 표현은 부득이하게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야 할 경우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이 10시인데 자, 부득이하게 8시나 9시부터 전화를 걸어야 할 상황,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자, 이때도 바로 전화를 걸고 아무개씨를 바꿔주십시오 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무턱대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쿠션 꼬토바, 쿠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편의 불쾌감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아사 하야쿠 가라 라고 해서 아침, 아사라고 하는 단어와 하야이, 원래는 빠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하야쿠 가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찍부터가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스미마센과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표현 자리에는 모시와케 아리마센 이라고 해서 이 스미마센보다 조금 더 정중한 그런 표현,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하시죠? 자, 이 표현을 넣어서 아사 하야쿠から모시와케 아리마센, 아사 하야쿠から申し訳ありません이라고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스미마센과申し訳ありません을 두 가지를 함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전화를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해야 할 경우, 이제 밤늦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도 있기 마련인데요. 자, 이럴 땐 우리도 왜 밤늦게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일본어로는 오소레 이리마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오소레 이루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말로 죄송해 하다, 황송해 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스미마센, 모시와케 아리마센 보다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야분 오소레 이리마스, 밤늦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밤늦게, 그야말로 요르 오소쿠 오소레 이리마스,
밤늦게 죄송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오소레 이리마스를 함께 연관시켜서 관련 표현으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번째 주요 표현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 배우실 마지막 5가지 주요 표현 중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이해했다, 알았다 라는 뜻을 표할 때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쓰는데요. 자, 왠지 알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하이, 와카리마시다 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 일본어로는 하이, 가시코마리마시다, 하이, 가시코마리마시다 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일본어 기초를 떼시고 중급으로 넘어가서 고급을 구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간혹가다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와카르, 알다 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어서 와카리마시다를 쓰면 된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요. 자,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석상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를 와카리마시다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비즈니스 장소와는 걸맞지 않은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와카리마시다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자, 이럴 때에는 가시코마리마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직역을 했을 경우에는 좀 명령을 제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가시코마리마시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주로 상사가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이 보고서 완성하게 라든지 아니면 내일 회의에 자네도 참석하게, 이런 식으로 명령이나 의뢰가 왔을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이 하이, 가시코마리마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니, 여러분 행여 물론 와카리마시다 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비즈니스 일본어에 걸맞는 표현이 있다는 것, 와카리마시다가 아닌 가시코마리마시다가 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오늘의 주요 표현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시코마리마시다를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 죄송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가 아닌 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안 되는 거니까 상대방의, 특히나 그 상대방이 상사일 경우에라면 거절하기조차도 힘들겠지만, 자, 이럴 때에는 먼저 쿠션 코토바, 그쵸? 쿠션 말을 넣어서 모시와케 고자이마센. 자, 우리 조금 전에 모시와케 아리마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정중한 표현이다, 이렇게 배우셨는데, 이 아리마센을 한 번 더 고자이마센으로 바꾸어서 모시와케 고자이마센이라고 먼저 쿠션 코토바를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타시카네마스, 이타시카네마스, 이 표현은 그냥 통째로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 이 이타시카네마스 라고 하는 표현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시와케 고자이마센가 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저의 계속 뒤에도 나오는 그런 표현이니까 일단 오늘은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에 정중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함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표현 5가지 공부해 보셨는데요.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비즈니스 전화 일본어 가운데서도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배우신 주요 5가지 표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보세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전화를 받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었죠. 모시모시, 모시모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오이소가시 도코로失礼いたします. 오이소가시 도코로失礼いたします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표현 배워보셨죠? 자, 세 번째로 처음 전화드립니다만 이라고 하는 처음 거래처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전화를 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보셨는데요. 하지메테 오덴와 사시아게르 노デスが, 하지메테 오덴와 사시아게르 노デスが라고 해서 드리다, 사시아게르 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을 해서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부득이하게 전화를 아침에 걸어야 할 경우 아사 하야쿠카라 스이마센, 아사 하야쿠카라 스이마센 이라고 하는 표현도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야분 오소레 이리마스, 반대로 저녁에 전화를 해야 할 상황이면 야분 오소쿠 오소레 이리마스,
이런 표현을 썼었다는 것 다시 한번 연관 지으셔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하이, 가시코마리마시타. 하이, 가시코마리마시타 라고 표현을 했었다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즈니스 전화일본어에 관련된 기본기 다지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비즈니스 전화일본어 익혀야 할 표현도 많지만 굉장히 또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마치기 이전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서 오늘의 수업 마치고 싶은데요. 자, 비즈니스 전화일본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화번호를 읽는 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02-1234-5678입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본인들은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읽을까요? 자, 하나하나 숫자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자, 0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로라고 해서 우리 영어 제로에 해당되는 이 발음을 넣어서 제로니노 1234-4노 5, 6, 7, 8 그러니까 우리의 의에 해당되는 다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일본어의 no라고 하는 발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전화 걸기, 그리고 전화 받기,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でした.